백법좌주가 충국사에게 물었다. 선종에서는 결국 무엇을 가지고 진실을 삼습니까? 국사가 양구, 즉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좌주가 같은 말을 다시 일러 묻자 국사가 답했다. 대덕은 경전을 강론할 줄도 알고 겸해서 불법의 안목을 갖추었다. 좌주가 인사하고 나갔다. 국사가 불렀다. 대덕! 좌주가 머리를 돌렸다. 정반성을 착각하지 말아라. 정반성은 저울 때의 첫 번째 눈금입니다. 정은 일정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 반은 저울판. 성은 저울 때의 눈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울추의 균형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체중계 같은 저울과 달리 옛 저울은 긴 자루에 한쪽에는 물건을 달고 자루에 그은 눈금에 따라 저울추를 옮겨서 무게를 달았습니다. 국사가 백법좌주, 교종의 법사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다시 묻자 억지로 한 답은 선종에서는 강론도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다는 것이었죠. 법사는 뻔한 답에 그러려니 하고 돌아서 나갑니다. 그러자 국사가 법사를 부르고 돌아보는 법사에게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저울추가 시작하는 균형점을 똑바로 잡아라. 정반성이란 말의 뜻을 알면 그 자체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모든 에고는 자기가 중심에 있다고 믿지만 그 중심이라는 것은 전혀 엉뚱한 에고만의 자기 착각이자 강력한 위치성입니다. 불법의 무게를 재려면 눈금을 바로 보아야 하는데 국사는 무게를 달겠다는 자가 눈금을 엉터리로 놓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고 충고한 것입니다. 이미 양구하면서 침묵으로 전체를 보여주었음에도 전혀 알아먹지 못해 하는 수 없이 무게를 잴 수 없는 것을 말했는데도 모르니 다시 시작해도 전혀 다른 곳입니다. 경허에게는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는데 가장 거칠다는 말을 듣는 이가 만공이었다. 한 번은 만공이 수월과 앉아 쌀과자를 먹으며 대화 중이었다. 수월이 쌀 한 톨을 집어서 넌지시 물었다. 사형, 이것을 한 톨의 쌀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한 톨의 쌀이 아니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만공이 손을 뻗어 수월의 바루를 빼앗아 창밖으로 힘을 다해 멀리 던졌다. 수월이 놀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매우 훌륭합니다. 쌀 한 톨에 이름과 설명을 붙이지 말고 말해보라는 수월의 요청에 만공은 바루를 집어던져버립니다. 만공 스님이 거칠다고요? 농담이 심합니다. 바루를 창밖으로 멀리 던진 사건은 분명히 있었는데 힘을 다해라는 수식은 제가 붙였습니다. 그 모습이 연상되는데 제대로 전하려면 이 말이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바루가 어찌 되었는지는 궁금하지 않지만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다면 참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공 스님은 말 없이도 아주 제대로 잘 설법했습니다. 한 톨 쌀에 대한 한마디입니다. 선종은 스스로를 최상승선이라고 부릅니다. 본성을 단박에 깨달으면 본성에는 애초에 본래가 없으며 지혜의 성품이 본래부터 온전히 갖추어져 있으니 여기에 의지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모든 깨달음은 지혜입니다. 깨달음의 경험에는 평소와 다른 세계의 진실 앞에서 충격을 받아 신비함을 느끼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성의식의 상태가 아니며 몽환적 체험과 다릅니다. 그것은 매우 또렷하고 밝습니다. 한자어로 명료합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어려웠던 설명이 깨끗하게 이해됩니다. 하나의 의식 수준에서의 깨달음은 그 수준과 하위 의식의 거의 모든 것을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는 불가사의한 체험을 동반한다는 뜻에서 지혜가 본래 갖추어졌다는 종밀 스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교선일체를 말하며 지관겸수를 말하는 이유는 본성을 단박에 깨닫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단박에 깨닫는 원리를 현실로 가져와 도노 점수의 틀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노를 먼저 하고 점수를 한다고 해도 맞고 점수를 쌓아 도노를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원리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도노 점수 뭘 하든 맞습니다. 수레바퀴는 두 개입니다. 무명선사가 찾아온 손님 맹사성에게 차를 대접했다. 선사가 조용히 차를 대접하는 동안 맹사성은 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스님이 찬물이 넘치도록 그의 찻잔에 자꾸만 차를 따르고 있었다. 스님,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망칩니다. 맹사성이 말했음에도 무명은 태연하게 계속 찻잔이 넘치도록 차를 따르다가 말했다.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맹사성이 얼굴을 붉히자 무명이 말했다. 잔이 비어야 선을 채울 수 있습니다. 눈금이 반듯한 곳에 저울추가 있어야 무게를 달 수 있고 잔은 비워져 있어야 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까닭은 추의 무게나 잔의 깊이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게를 달고 차를 마시려 합니다. 물론 때로는 밥그릇을 부수어 뜻을 알아야 할 때도 있지만 공부의 목표를 오인하면 그 착각은 너무 치명적입니다. 호리유차 천지현격. 조주가 문원에게 누가 더 천한 것에 비유할 수 있는지 내기를 했다. 나는 당나귀다. 저는 당나귀 볼기짝입니다. 나는 당나귀 똥이다. 저는 똥 속의 벌레입니다. 똥무더기 속에서 뭘 하는 거냐? 한거 중입니다. 네가 이겼다. 떡을 사오거라. 똥무더기에 그나마 하루만 살고 가니 벌레가 너보다 낫다. 네가 졌다.